처음엔 그냥 행복한 미래만 꿈꾸고 있었어요. 뱃속의 아기와 함께할 아름다운 나날들만 상상했죠. 정말 유난스러운 산모였어요. 겁도 없이 자연주의 출산을 하겠다고 공부도 많이 했죠. 발리로 태교 여행도 다녀왔어요. 그런데 태교 여행을 다녀오고 난 후 어느 날 아기가 갑자기 잘 안 크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서웠지만 큰 병원에 가면 괜찮을 거라 믿었죠. 검사 중에 의사 선생님이 아기 심장이 좀 느리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의사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더니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자.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감히 상상도 못했죠. 그 순간 남편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저는 침대에 누워 다급하게 옮겨졌어요. 아무도 자세한 설명은 안 해줬어요. 처음엔 태동검사 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아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려니 했죠. 근데 점점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남편은 안 보이고 의료진은 바쁘게 움직이고 그리고 마취를 하겠다는 말. 그제야 알았어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이게 아닌데. 전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마취했다가 아니라 마취 당했다는 느낌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남편은 병원에서 수납을 해야 된다고 해서 수납하러 갔던 거였대요.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배에 손을 얹었어요. 아기가 없었어요. 매일 말을 걸고 노래를 불러주고 문지르던 그 아기가, 제 안에 있어야 할 그 아기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회복실 간호사 선생님께 울면서 말했어요. 남편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 안 된대요. 마취가 좀 더 깰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저는 온몸을 추위에 떨면서 울었어요. 회복실에서 나오니 남편이 손을 잡아줬어요. 놀란 가족들이 다 와 있더라고요. 병실로 들어가니 그제서야 병원에서 수술 동의서를 내밀더라고요. 전 펜을 들 수가 없었어요. 울부짖으면서 말했어요. 제발 다시 넣어주세요. 우리 아기 다시 제 배에 넣어주세요. 하지만 결국 모든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각종 검사를 했고 그때 처음 제가 루푸스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가 면역 질환, 루푸스. 처음 들어보는 병명이었어요. 루푸스는 면역 체계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병이에요. 햇볕도 보면 안 되고 무리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 병이죠. 발리에서 일광욕을 너무 했던 탓이었을까요? 이 바보 같은 면역 체계가 제 아기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 심장이 잘못되었죠. 그래도 만사까지 잘 키우면서 치료받으면 아기 심장이 나아질 수도 있었대요. 그런데 제 아기는 제가 병명을 몰랐기 때문에 중간에 꺼내버렸어요. 그나마의 기회도 날려버렸던 거예요. 우리 아기는 900g으로 태어났어요. 사람 모양이기는 한데 손톱, 발톱은 자세히 봐야 할 정도로 너무너무 작았어요. 아기는 3개월 넘게 인큐베이터 안에서 살았어요. 그 시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건 차가운 신생아 중환자실 앞 복도 바닥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아기 좀 살려주세요. 매일 그렇게 기도했어요. 수많은 CPR과 치료 끝에
매일같이 생사를 넘나들던 아기는 기적처럼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2kg이 된 아기를 보며 모두가 박수를 쳐줬어요. 아기는 병원에서 조촐한 100일 잔치도 하고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평생 심장병을 안고 살아야 하긴 하지만 살아내준 것만으로도 정말 기적 같았죠. 그 일을 겪은 뒤 우리 부부는 모든 게 바뀌었어요. 가장 컸던 건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인생에 찾아온 병 루푸스.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몰랐지만 그때부터는 정말 잘 모셔야 할 손님이 되었어요. 지금은 그냥 친구처럼 살고 있어요. 루푸스와 함께한 지 11년. 앞으로도 이 이야기들을 천천히 꺼내보려고 해요. 루푸스를 만난 건 절망이었지만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